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이 장 초반에 엄청난 패닉셀을 겪은 뒤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하이닉스는 1.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대덕전자도 오늘 4%까지 오르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3.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두산테스나나 한국금융지주, 특히 증권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8%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대덕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전히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이평선을 훼손하면서 조정이 크게 오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방을 더 맞으면서 본격적인 조정장으로 접어들 것인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면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밑골이 이렇게 길게 달았잖아요. 그 말은 장 초반에 저 밑에까지 갔다가 장대 음봉을 만들고 이걸 다시 말아 올리면서 양봉을 끝났다. 맞아, 아침에 삼성전자 엄청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주로 샀고요. 외국인은 장중 내내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코스피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도 조정을 주고 있지 않은데 코스닥은 51선까지 건드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결국 상승 마감했잖아요. 코스닥은 1.6% 빠지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사실 의미 있는 규모는 아니고요.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 신재생, 증권, 소부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을 상회한 섹터는 우주나 전력기기, 신재생이나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장 초반에 모든 섹터가 다 같이 빠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로 패닉셀 조정장에 시작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섹터를 가리지 않고 한 번에 와르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 초반에 나타난 모습이 조정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닉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 뒤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걸 말아 올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전력기기라든지 우주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가 굉장히 적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뭐 3개 정도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데 오늘은 1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극히 적었다. 그 말은 아주 좋은 강세장은 지금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건 오른 종목이 굉장히 적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도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일반적인 상황 아닌가요? 원래 하루에 저렇게 52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네. 일반적으로는 이것보단 훨씬 많아요. 그래요? 네, 이것보다 훨씬 많고 특히 주도주,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고점 근처에서 계속 고점을 높여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52주 신고가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52주 신고가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다.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오늘은 조정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시작에서는 섹터에 상관없이 다 같이 큰 폭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섹터 맵을 캡처해서 그렇지 장 초반에는 모든 섹터가 파란색이었습니다. 맞아요. 제 계좌도 파란색. 근데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도 조금 파랑이 아니야. 맞아요. 완전 찐 파랑. 아니 알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막 마이너스 5% 계속 떨어졌다. 그쵸? 제 거는 막 마이너스 15%까지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반도체 일중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장 초반에 한번 크게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그 뒤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하이닉스는 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조정의 이유들을 저희가 매주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 지금 미국에선 물가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치면서 조정의 빌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요인이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 조정이 사실은 뭐 내일 바로 고점을 다시 돌파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가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유가 잘 안 봤잖아요. 그쵸. 그동안은 유가가 올라도 지수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유가를 사람들이 좀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유가를 좀 쳐다봐야 될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저점을 올리면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전 고점인 120불을 돌파하면 사실 시장에는 큰 충격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이 WTI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좀 폭이 많이 남았지만 브렌트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렌트부터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로직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유가가 올라요. 근데 유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물건들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기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는 차도 휘발유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의 이런 적극적인 경제 행위가 좀 수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누르면 가격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로직을 활용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가에서 지금 충격이 조금 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금리 올렸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올릴까 봐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금리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게 미국의 2년물 금리거든요. 이 미국의 2년물 금리는 뭘 반영하냐면요. 연준이 미래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조금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2년물 금리가 4%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말하고 있는 금리가 3.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2년 내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기 인플레이션, 이 나라가 앞으로 물가가 안 떨어지고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표를 봤을 때 물가가 잘 안 잡히겠네? 시장이 이걸 걱정하고 있네? 이걸 알 수 있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럴 때 되게 봐야 되거든요. 이 밑에 있을 때는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시장이 갑자기 얘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정이 되는지, 그래서 물가랑 금리를 계속 살펴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버티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고점부터 딱 재보면 2%도 안 빠졌어요. 이건 사실은 크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머쓱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의 타코를 기다리고 있는데 타코가 뭐냐?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해서 트럼프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다는 거예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쫄아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말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걸 타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물가 상승 우려는 결국 유가 상승이잖아요. 지금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이란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가는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코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해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타코의 조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됐는데 트럼프는 요즘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타코를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요즘엔 한 가지 조건을 더 봅니다. 지수가 많이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지수가 이거밖에 안 빠지는데 내가 타코를 할 이유가 없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게 실제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그래도 10% 정도 빠져주면 그때쯤 타코가 나올 수 있겠더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가가 빠져야 전쟁이 끝나니까 한 번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타코가 곧 나오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각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영영 해결 불가능한 문제냐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배만 잘 다니게 되면 유가 문제는 사그라들 수 있는 거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되돌림을 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파업 이슈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쵸. 지금 저희가 타임라인 한번 재보면요. 오늘이 지금 법원에서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와서 삼성전자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할 때마다 이 노조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총 파업은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내일까지 노사가 마지막으로 사후 조정을 한다고 하고요. 이때도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정말로 총파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시장은 오늘 오르는 걸 보면 여기까지는 안 갈 거야. 이쯤에서 어떻게 잘 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사가 지금 원하는 게 조금 달라요. 노조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15%를 성과급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측 같은 경우에는 15%라는 걸 딱 받기보다도 기존에 받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고 특별 성과급을 얹어줄게 하면서 이 15%라는 걸 그닥 제도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관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한 12%, 3%그 언저리쯤에서 조금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희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결국엔 이 노사 사후 조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향후 향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삼성전자를 지금 바닥을 쳤고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여기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4%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요. 보시면 얘도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파업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주는 이벤트였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연초 대비해가지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캐치업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시장은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펀더멘탈로 봐도 삼성전자의 이게 이제 향후 순이익이에요.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너무 견조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만약에 이 파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엔 주가가 키 맞추기 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관건이겠네요. 내일이 관건이겠습니다. 하지만 과열을 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미국의 속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얘도 이런 각도로 상승하다가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조정의 시작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빠지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서 글로벌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들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주도주가 어느 정도 쉬어주는 동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라는 건요. 반도체 같은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오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시장의 돈이 다른 데로 이렇게 돌면서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엔 로봇이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은 우주 관련된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X가 상장 일정을 좀 앞당겼다. 이런 뉴스에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5일 동안의 섹터별 움직임을 보시면 반도체가 요 밑에서 조금 쉬는 동안 뭐 요런 우주, 로봇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건 자동차거든요. 요즘은 자동차도 로봇으로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봇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 섹터에서 탈락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은 외면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조정을 조금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이 저점은 지키면서 많이 오른 것에서 어느 정도 뱉어내고 요 선 딱 맞으면서 밑꼬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지지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컵 앤 핸들 해서 돌파했다가 오늘 풀백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정리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들도 계속 순환매 장에서는 관심을 갖자. 하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퇴근길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